우선 아이맵의 분석가로서 일할 때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아이맵 데이터 팀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모여봤는데요. 그래서 저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이제 아이맵 데이터 팀 데이터 엔지니어를 맡고 있는 김지호라고 합니다. 데이터 팀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일하고 있는 이용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용민님과 같이 데이터 분석가로 일하고 있는 심소연입니다. 이런 팟캐스트는 사실 저도 처음이거든요. 이런 거 참여해 보셨나요? 저도 처음이에요. 지금 되게 로봇 같았는데. 네, 긴장되고 부담돼요. 소연님은 이거 하기 전에 계속 긴장된다고 여러 번 말했는데 아니요, 긴장된다고 안 했고 부담된다고 했습니다. 뭐 그렇죠. 부담도 되면서 긴장도 되고 뭐 저도 마찬가지고 뭐 한데 이번 자리를 통해서 데이터 팀에서 좀 얘기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좀 재밌게 준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데이터 팀이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는데요.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인프라도 사실상 없었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분석가분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이제 노트북을 가지고 했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 조직 자체가 처음인 조직이다 보니까 실제로 프로덕션에서도 이런 데이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를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때 당시는 이제 조직의 이해도도 낮았고 뭐 클라우드 서비스도 없었는데 클라우드 서비스도 있고 저희가 분석 플랫폼이라는 이제 데이터브릭스라는 것도 쓰고 있고 제가 입사했을 당시에는 DBA 분이 하루에 한 번 운영 DB를 스냅샷 떠서 스테이징 DB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로만 작업을 했었고 하지만 그 데이터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분석에 필요한 무거운 쿼리를 날리기도 어려운 환경이었고 하지만 데이터는 돌아야 하고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비하면 지금은 데이터브릭스라는 플랫폼이 도입되면서 되게 무거운 쿼리도 금방금방 잘 실행이 되고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거는 운영DB에서 발생하는 그런 삭제되는 이슈들, 데이터가 물리적으로 삭제되는 이슈들을 전부 다 커버할 수 있게 된 점. 그런데 제가 와서 처음 왔을 때 느낀 점은 구성원분들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가 되게 달랐어요. 그래서 데이터에 관심이 되게 많고 자신의 어떤 목적과 어떤 상황에 어떤 데이터를 활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데이터 분석가랑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계신 분들도 계셨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계셨고 그런 구성원분들과 같이 일하면서 필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데이터 분석을 제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의사결정이 사실 예전 같은 경우는 이미 정해져 있고 데이터는 그때서야 이 데이터 필요한데 약간 이런 경우도 좀 많았었는데 이제는 이제 설계 단계부터 그리고 그게 진짜로 필요했는지부터 같이 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환경적으로 많이 변했다고 저는 좀 많이 느끼고 있어요. 문화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죠. 네. B2B 쪽 데이터 분석 꽤 까다롭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었어요. B2C 데이터, 그러니까 고객이 직접 이용하는 서비스의 데이터는 네. 상대적으로 이용자 수가 많기도 하고, 그래서 분석할 때 데이터 양이 충분하기도 하고, 실험을 진행하는 것도 비교적 쉽고,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만요. 그렇죠. 그런 반면에 이제 저희는 B2B 서비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적을 때도 있고 그래서 실험 진행이 어려울 때도 있고 어느 정도 확보된 그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저희 아이맵을 통해서 사이트를 만드시는 고객들은 굉장히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 행태를 보이면서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고객들의 특성들이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한 번에 묶어서 분석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다 쪼개다 보면 어려워지죠, 분석이. 그런 맞죠. 게 요새 고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잘 분석할 수 있을까? B2C에 비해 아무래도 말씀 주신 것처럼 양과 종류가 적다 보니 실험을 하려고 해도 실험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충분한 표본을 수집하기 위해서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사실 실험 기간 이퀄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고 저희는 빨리빨리 분석해서 빨리빨리 의사결정을 하고 싶은데 의사결정을 하는 속도도 물리적인 제약에 의해서 더뎌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은 어떻게든 극복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동안 아이맵에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A/B 테스트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지는 않았었는데
처음으로 진행을 했었고 무료 체험이라는 걸 도입하게 됐어요. 저희는 14일간 무료 체험을 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자 하였는데 무료 체험이 14일이잖아요. 그러면 가입하고 나서 결제하기까지 최소 14일인 거예요. 그러면 실험의 결과가 어떤지, 우리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기다리는 시간이 최소 14일인 거고 충분한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는 더 오래 기다렸어야 됐어요. 사실 구독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서비스에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의사결정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그럴 순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조마조마하게 실험을 진행했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실험이 어쨌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서 종료가 잘 됐고, 실험 진행하고 나서 그 제품팀 스쿼드 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각자 아쉬운 점들 얘기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들 나누고, 다음에는 이렇게 실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더 같이 잘 맞춰서 해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결과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죠. 근데 사실은 실험하지 못하는 분석이 훨씬 많긴 해요. 생각나는 예시가 있는데, 특정 그러니까 커머스 고객을 위한 신규 기능이 배포가 됐을 때 과연 이 배포로 인해서 고객의 거래액이 얼마나 올랐을까, 영향이 없을까, 떨어졌을까,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해 하시고, 저도 궁금해요. 네. 저도 정말 궁금한데, 그렇죠. 대부분의 케이스에선 특정한 기능이 배포가 된 다음에 이게 직접적으로 결제액에 영향을 미치냐를 아는 건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파악할 수 없지만 이 기능과 거래액 사이에 또 여러 가지 액션들, 지표들이 있어서 새로 배포된 기능이 거래까지 도달하는 여러 가지 터널 중에 어떤 것들을 건드려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러니까 레버를 움직인다고 하죠. 그렇죠.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어떤 레버를 움직여서 거래액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거래까지 가는 여러 가지 단계라고 네, 할까요? 단계, 여정, 구성 구성 요소. 요소라고 할까요? 간단히 쪼개보면 거래액은 주문을 많이 했는지, 그리고 한 주문에서 얼마나 큰 돈을 썼는지, 근데 주문을 또 많이 했는지라는 건 방문을 많이 했는지, 그때 같은 유저가 방문해도 더 많은 고객이 결제까지 전환했는지, 이런 것들로 다 나누어 볼 수 있고, 우리가 배포했던 아이템이 어떤 것과 관련이 있는지를 찾는 거죠. 맞아요. 그 관계를 찾고 나면 그래도 이런 부분을 분석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쳤고 어떤 부분에는 영향을 안 미쳤고, 혹은 아까 얘기한 여러 요소들 중에 다른 부분에 변동이 생겼다고 하면 그걸 감안해서 분석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신규 기능 중에 최근에 배포된 게 재입고 알림이라는 기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재입고 알림 기능이 거래액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 알고 싶었지만, 재입고 알림을 써서 매출이 올랐냐 떨어졌냐를 판단하기는 어려웠고, 다만 재입고 알림을 통해서 기존에 재입고 알림을 받지 않고 방문했던 유저들 대비해서 재입고 알림을 받고 들어온 유저들이 구매 전환이 얼마나 빨리 되는지, 많이 되는지 등등을 파악을 해서 매출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정도를 파악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전후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근데 아시다시피 전후 비교를 통해서 인과관계를 추론해낸다는 게 사실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고, 하지만 최대한 쪼개서 파악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기능은 똑같은 기능이지만 어떤 고객사에게는 되게 효율적으로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고객사는 전혀 쓰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글은 쓰는 고객과 안 쓰는 고객을 다시 고객의 특성에 따라서 더 나눠서 확인해 봐야 했고, 그런 과정들이 계속 이터레이션이 돌면서 진행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이제 좀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운영에 좀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새로운 도전이나 아니면 엔지니어링적으로 좀 최적화나 이런 것들을 해보는 데에는 신경을 못 쓰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 데이터 플랫폼을 전사적으로 너무 잘 활용하시게 되면서 이전에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는 데이터 플랫폼의 안정성이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안정성이 아무래도 이제는 정말 많이 사용을 하니까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문제가 생기면 네. 그 많은 인원들의 영향을 끼치는 맞아요. 이제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장애가 절대 안 나는 게 좋지만 사실 그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애가 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카프카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IMAP DB 내부에 있는 데이터들을 스키마 단위로 지금 현재 가지고 오고 있는데, 이런 스키마 단위가 사실 너무 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스키마 하나에 뭐 한 100개 테이블이 막 들어가 있다 보니까 스키마 하나가 장애가 나게 되면은 100개 테이블에 대한 데이터를 제대로 가지고 올 수 없는다든지 뭐 이런 우려 사항들이 좀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이제 이런 스키마 단위의 큰 범위가 아니라 테이블 각각의 단위로 가져오게 만들면 그래도 장애가 나게 되면 그 테이블 하나만 문제가 생기지 나머지 99개 테이블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애가 나더라도 다른 영향 범위가 좀 커지지 않게 이렇게 만드는 거에 좀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운영을 한 지가 이제 거의 2년이 다 돼갔는데, 이 운영만 했다라고 보기에는 또 여러 가지 시도를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입장에서도 뭐 보시는 분들도 다 공감할 것 같은데, 이제 데이터 플랫폼을 당연히 운영을 하지만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또 다른 이런 데이터 프로덕트나 아니면 이제 좀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이렇게 품에 안고 살긴 해요. 엔지니어들은 뭔가 자꾸 하고 싶은 게 많군요. 네, 하고 싶은 게 자꾸 많은데 뭐 아닐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제안을 한번 했었거든요. 이제 아이맵 내부 안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제 유저 행동 데이터가 그 전에는 사실 없었어요. 사이트의 유저들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저희 고객들의 사이트의 유저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사실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를 아예 볼 수 없었어가지고 이런 게 되게 안타까워가지고 근데 이게 아무래도 전체 저희 이제 거의 100만이 넘어가는 이런 사이트에 전체에 들어가는 데이터 프로덕트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실제로 이거를 내가 제안했을 때 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보자면은 이제 일단 저희 아이맵에서는 되게 전폭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줘서 제가 스스로 아키텍처도 설계하고, 그리고 데이터 이런 것들이 진짜 어떻게 이제 받아올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데이터 플랫폼에서 받아와서 지금 쓰이고 있잖아요. 유저 행동 데이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만든 데이터 원천에서 이렇게 분석 가공까지 실제로 쓰이는 거를 한번 해볼 수 있어가지고 이런 걸 해볼 수 있었다는 게 되게 좀 뿌듯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이맵에 오시게 되면 이런 것들 해볼 수 있다. 네, 뭐 이걸 막지는 않는다. 네. 뭐 이런 걸 시도를 해볼 네. 수 있다. 일단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것들은 저희 구성원들이 정말 많은데 이제 이 구성원분들에게 데이터를 어떻게 잘 제공할 수 있는지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전에는 사실 제공조차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해결해 나가면서 이제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거를 이제 운영하게 됐고,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이제 구성원들이 뭐 예를 들어서 서드 파티의 데이터, 외부 데이터가 필요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아이맵 우리 안에서의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됐는데 이것도 추가해 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제공 측면에서 좀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생기면 결국 프로덕트까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인프라적인 부분에서도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없는 데이터가 없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누락되는 데이터가 없어야지, 뭐 진짜 있는데 못 찾으면 그거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데 아예 없어버리면은 그건 뭐 그런 시도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데이터 엔지니어로서 그런 거를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B2B 하면은 데이터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그렇게 적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 이제 엔지니어링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카프카 1일 처리량이 1억 건이 넘는 그 정도면 꽤 많다고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을 갑자기 어필하고 싶어가지고 좀 아니, 뜬금없긴 하지만 그거 근데 그 좀 뜬금없는데? 뜬금없긴 하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선 아이맵의 분석가로서 일할 때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정말 다양한 분야의 도메인을 볼 수 있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저희가 많이 표현을 하는데 엔드 유저분들이 어떤 상품을 보고 장바구니에 담았고 결제로 이어졌고 이런 행동 데이터들을 딥하게 분석해 볼 수 있다는 점, 이 열려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로 할 수 있는 분석들이 어떤 건지 구성원분들께서 경험하시기도 하고 하면서 다양한 분석 경험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B2B 데이터로 분석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솔직히 좀 어려워야 재밌다는 최선 다하고 있어요. 예전보다는 구성원분들께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목적도 되게 뚜렷해지셨고 데이터를 더 잘 보시는 구성원 분들도 많이 늘어났고 하면서 제품 분석 업무를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비즈니스 지표를 만드는 작업이 작년에 비교적 많았다면 올해에는 저희 커머스 고객들이 저희 사이트 관리 페이지에서 어떤 기능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우린 어떤 기능을 만들어 나가면 좋을지 라던가 아이맵에 처음 방문한 고객이 가입하고 새롭게 사이트를 만드는 과정까지 여정은 어떤지 구석구석들 분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성원분들은 이미 데이터를 잘 활용하시고 싶은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준비되어 있는 구성원분들을 위해서 저희도 더 구성원분들이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게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저희는 분석가로서 구성원분들이 필요한 중요하고 어려운 분석들을 잘 해서 제품 의사결정하는데 도움을 더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되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가장 인상 깊었는지가 되게 궁금한데요. 먼저 뭐 용민님부터 네.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좀 진행이 되면 긴장이 풀릴 줄 알았는데 쉽지 않네요. 똑같다. 네.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공감합니다. 그래도 이런 자리가 마련돼서 막 맨날 일에만 매몰돼 있다가 지금 우리 팀이 어떻게 일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고민하게 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게 되게 뜻깊었던 것 같아요. 소연님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민님의 긴장된 얼굴이 제일 인상 깊은데 네. 용민님 항상 캄하시고 차분하시고 항상 제가 경직된 자세로 일을 하는 면인데 오늘은 좀 반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처음 나눈 건 아니잖아요. 그동안 했었던 구체적인 시도 되게 오랜만에 돌아본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얘기해 볼 수 있었던 점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엄청 채용에 신경을 쓰고 있죠. 전직군 활짝 열려있다. 네, 저희가 채용을 되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또 이런 자리가 있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